와, 잠만. 여기는 또 왜 이러는데? 아니다, 이가. 안녕하세요. 지리 알려주는 남자 지알남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속의 나라도 아니고 한 국가인데 저 멀리 있는 월경지입니다. 와, 여기는 또 왜 이러냐 싶습니다. 어디냐면 전 독일 땅 퀘니스베르크, 현 러시아 땅 칼리닝그라드입니다. 뺏겼나 보네 하실 텐데 2차 대전의 패전국인 나치 독일은 포츠담 회담 이후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이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에게 사구역 통치를 받게 되며 북동쪽을 통치하던 러시아로 편입되었습니다. 퀘니스베르크의 뜻은 왕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1256년 보헤미아의 왕 오타카르 2세의 권고로 튜튼 기사단에 의해 퀘니스베르크 성이 건설된 것이 현재 이 도시의 시초입니다. 1440년경 슈바벤의 귀족 출신들이 베를린 브람덴부르크 선제후가 댐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1526년에는 슈바벤 귀족 출신 호헨촐레른 가문의 필두로 프로이센 공국의 수도가 되게 됩니다. 1806년 나폴레옹이 예나에서 프로이센 군대를 격파하고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왕실은 동프로이센 지역 퀘니스베르크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왕과 왕실 고문은 왕국을 개편하고 현재의 독일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프로이센은 1871년 독일 제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보루시아 멘션글라드바흐를 아실 텐데 보루시아의 뜻이 프로이센을 라틴어로 바꾸면 보루시아가 됩니다. 여기서 팀명 앞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러시아의 그라드는 그라드라는 글자인데 저는 이게 땅이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우박, 소나기 이런 뜻이더라고요. 베르크는 독일어로 산이라는 뜻인데 러시아에 존재했던 레닌그라드, 볼고그라드, 스탈린그라드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게 명칭이 바뀌면서 땅이라는 뜻을 가진 수샤라는 말이 있음에도 왜 우박, 소나기라는 뜻을 가진 그라드를 붙이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러면 칼리니는 뭐냐 하실 텐데 칼리니는 사람 이름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2차 세계대전 때 크게 파괴되었고 포츠담 협정에 따라 소련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련에 합병된 퀘니스베르크는 러시아 혁명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미하일 칼리닌의 이름을 따 현재의 칼리닝그라드가 되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가 되기 직전에 스탈린이 가장 신뢰했던 후르시초프는 이 땅을 리투아니아 소련에 합병시키려고 했지만 리투아니아 지도자인 안타나스 스니에치쿠스가 거절해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사되었다면 지금의 칼리닝그라드는 리투아니아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1940년 당시 40만에 가까웠던 인구가 1944년 영국군의 퀘니스베르크 폭격으로 모든 생활 기틀이 파괴되었고 1945년 전쟁 말 5만 명의 인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1948년까지 여기에 있던 독일인들은 거의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2020년 현재 칼리닝그라드 인구는 100만 명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엄청나게 중요한 땅인 이곳을 독일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퀘니스베르크로 이름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중요한 땅이냐 하면 러시아가 가진 몇 안되는 부동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과 출신 분들이 세계지리 배우실 때 들어보신 러시아의 무르만스크, 하나는 이곳 칼리닝그라드입니다. 멕시코 만류를 타고 들어오고 서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이곳은 얼지 않는 바다이기 때문에 정말 러시아 해군의 중요한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곳이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퀘니스베르크 다리 건너기 문제 때문일 겁니다.
18세기경 퀘니스베르크에는 강에 있는 두 섬을 연결하는 7개의 다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다리들을 정확히 한 번씩만 지나면 모든 다리들을 건널 수 있을까? 이 문제는 1736년 답이 없는 문제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일러에 의하여 수학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오일러의 방식을 현대 위상수학의 탄생으로 수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다리가 3개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1700년대의 프로이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평생 퀘니스베르크 현 칼리닝그라드를 100마일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곳은 호박으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 먹는 호박 말고 소나무 송진이 굳은 것에 벌레가 박힌 호박, 이걸 호박석이라 부르는데 하나에 대략 100만 년 정도가 걸린 뒤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마다 그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호박빵이라고 아십니까? 바로크 예술의 최대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호박빵은 18세기 초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러시아의 표토르 대제에게 선물한 것인데, 레닌그라드 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리나 궁에 있던 호박빵을 1941년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호박빵을 통째로 약탈하여 퀘니스베르크로 가져갔습니다. 1944년 영국군의 폭격이 시작될 때 호박빵은 퀘니스베르크에 있었지만 전쟁 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후에 러시아는 1979년 호박빵 복원 작업에 착수해 20년 만인 2003년에 예카테리나 궁의 예전 모습 그대로 호박빵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이것은 1650년에 호박으로 만든 맥주잔인데 현재 이 맥주잔은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정말 중요한 땅이어서 그런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4경기를 치릅니다. 피파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경기장은 최소 4만석 이상을 갖춰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칼리닝그라드 역시 이 기준에 맞춰 설계되었으나 여러 문제로 피파의 승인을 거쳐 33,973석의 규모로 줄이기로 합니다. D조 1차전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전, E조 2차전 세르비아 스위스전, B조 3차전 스페인 모로코전, G조 3차전 잉글랜드 벨기에전, 이렇게 조별 예선 경기들만 열렸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리닝그라드인데 운이 좋게도 박진감 넘칠만한 팀들 간의 경기들이 열렸었네요. 칼리닝그라드를 감싼 국가들이 EU 국가들인데 러시아는 EU 국가가 아닙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2004년 EU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칼리닝그라드 주민들은 본토에 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주민들은 원래 비자 없이 통과하던 지역이었는데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EU 가입 후 칼리닝그라드의 주민들은 모든 것에서 크게 불편함을 겪었고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의 특수지역 상황을 이해해달라 했지만 철저히 무시되었다가 칼리닝그라드 주민은 간이 통과 서류 정도만 발급받으면 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자국민 불편을 위해 본토와 칼리닝그라드 사이에 무정차 고속열차를 운행하겠다 제안했지만 EU는 거절했습니다. 본토와 떨어진 월경지, 엄청난 역사를 담고 있는 칼리닝그라드,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혹시 수샤가 아니라 왜 그라드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꼭 알고 싶습니다. 피드백이나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도 재밌게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